동네 거주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일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살릴 경제시장 후보 김영출이 동네 주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덥지에? 그런데 우리 부산 서민들 살림살이는 한겨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듭니다. 저는 10년 전에 국회의원을 2번 했던 서울 광진구 지역구를 등지고 고향 부산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몰락해가는 제 고향 부산이 안타까워서 어쩌든지 다시 한번 부산 일바퀴 세워보자고,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분의 뜻을 이어달리기 해보자는 마음으로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은 너무 힘듭니다. 점점 더 경제가 나빠지고 인구는 빠져나가는 몰락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4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3번은 떨어지고 1번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1번 당선된 국회의원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부산이 이대로 가면은 인천한테도 밀리는 3등 도시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인구만 조금 더 많지 실제 경제력으로는 인천이 부산보다 더 낫습니다. 이런 부산의 운명 이대로 계속 몰락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세우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사실 없애야 되는 선거였습니다. 민주당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보궐선거에 처음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서울과 부산을 모두 다 포기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마당에는 이 부산에서 옛날처럼 과거 25년처럼 국민의힘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되는 그런 선거를 치르게 하면 안 되겠다. 부산의 25년 몰락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인데 또 그렇게 국민의힘이 혼자서 일방 독주를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적어도 시민들께 겸손하고 치열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어쩌든지 경제 살리는 부산의 서민들 민생을 챙기는 그런 약속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부산시장을 맡으면은 부산을 확실하게 살려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히 저를 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선은 내년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게 하는 우리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민생을 챙겨서 살림살이를 피게 만드는 그런 민생시장, 경제시장을 뽑아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힘들어진 우리 부산에 다행히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안 되던 일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힘을 써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해서 가덕특별법 통과가 됐습니다. 부산으로서는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왜 이 모양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중화공업 시대 부산을 피해갔습니다. IT 산업, 정보통신혁명의 시대 그것도 부산을 피해갔습니다. 맞지? 그러이 부산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서 이 모양으로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부산은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는 시민 한 사람당 총 소득이나 총 생산이 60%밖에 안 됩니다. 반짝밖에 안 나는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가덕 신공항 통해서 이제 우리도 수도권처럼 작고 가볍지만은 비싼 물건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부산에 끌고 와야 됩니다. I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그런 산업을 끌고 와야 부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덕 신공항이 가져다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에 엑스포를 유치하자 해놨는데 내 9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모스크바 같은 큰 대도시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국제공항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가 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개시되는 그 날짜가 5월달로 정해지고 이런 게 진행이 됨으로 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가덕 신공항이 갖고 온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계 엑스포가 열리면요 2030년에 부산시 목표는 5천만 명의 국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상하이 엑스포는 7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갔습니다. 5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산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수 엑스포는 그 세계 엑스포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작은 엑스포였습니다. 거기에만 11조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부산 세계 엑스포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부산은 비로소 한국의 지방도시가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엑스포의 도시, 관광도시, 경제도시로 우뚝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테스 형 아시죠? 우리 다 동구 출신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 여기 옆에 있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범중도 보수 통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가 범중도 보수 통합 1단계를 완료해서 분열된 정당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쉬웠던 것이 우리 안철수 대표까지 함께 했으면 했는데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동참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 통합의 대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을 살릴 수 없다. 오로지 이 한 신념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치고는 꽤 쓸만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이 박형준을 부산에서 이런 방면 저런 방면으로 키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부산의 새로운 혁신, 부산의 새로운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겠다는 강력한 각오를 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저는 하나는 혁신의 리더십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리더십은 바로 지금 부산에서 떠나고 있는 이 청년 만 해마다 떠나고 있는 청년들 12,000명에서 15,000명이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고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고 대학이 기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산에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부산에도 청년들이 안 떠나도 되고 기업이 부산에서 투자할 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계적인 자본들이 부산에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혁신의 리더십인데 그 혁신의 리더십을 이분들과 함께 이 박형진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민주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3년 우리 부산시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정농단이 있었습니다. 일부 친문 세력들이 완장을 차고 들어가서 일하는 공무원들 쥐락펴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무원들 부리고 이렇게 해서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어공이라고 합니다마는 늘 공무원하는 이 공직사회를 흔들어 제낀 것 이게 바로 시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들 능력 있는 공무원들 일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 안 하려고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이러면서 시정과 시민 사이에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서로 불신하는 현상이 벌어진 이것이 바로 시정농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한다고 외쳤지만 민주주의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운동권 정치에는 능할지 몰라도 이 민주공화국의 상권 분립과 그리고 민주적 질서에 적응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면 현장에 바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 속에 정말 좋은 정책이 있고 정말 좋은 지혜가 있다는 그 생각하에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좋은 정책을 뽑아내고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시장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반드시 해내는 이런 적극 행정, 기획 행정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이고 그런 리더십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귀도 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처럼 남의 얘기 실컷 들어놓고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남의 얘기 듣고 시민들 얘기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요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구는 수용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민주의 리더십이고 소통의 리더십이고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때리치기 빈다 해도 반드시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혁신의 리더십과 민주의 리더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제가 해서 야 이제 부산이 달라졌구나 부산에도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부산에도 희망이 생기는구나. 야, 이제 부산에 와서 살아도 좋겠네. 이제 부산에 투자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를 확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혁신의 파동이고, 이 혁신의 파동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대의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익으로 뭉치면 오래 못 갑니다. 이해관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으로 뭉쳐도 오래 못 갑니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의, 부산이라고 하는 대의, 이 대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우린 오래 갈 수 있고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박형준이 바로 안철수고, 여기 있는 안철수가 바로 박형준이고, 제가 여기 있는 제가 하태경이고, 김미애고, 김희곤이고, 우리 이명수고, 이현주고, 서원일이고, 이분들이 다 박형준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형준이고,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고, 우리 모두가 부산입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셔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꼭 확실히 단기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